오늘은 3원자 분자의 M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분자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입니다. 왼쪽에는 베릴륨의 어토믹 오비탈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두 개의 수소원자의 어토믹 오비탈이 그려져 있습니다.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는 선형 분자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얘도 중심 대칭적인 분자입니다. 그래서 파동함수가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질 수가 있고 따라서 어토믹 오비탈도 게라데끼리 상호작용해서 게라데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고 운게라데 어토믹 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운게라데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토믹 오비탈도 게라데 운게라데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먼저 베릴륨에 있는 2s 오비탈은 게라데 오비탈이 될 것이고 베릴륨에 있는 2p 오비탈 3개는 운게라데 오비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 수소 원자에 있는 1sa 오비탈이나 오른쪽 수소 원자에 있는 1sb 오비탈 자체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1sa 오비탈 자체는 대칭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sa, 1sb 자체로는 이런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을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는 1sa 플러스 1sb고 다른 하나는 1sa 빼기 1sb가 됩니다. 1sa 플러스 1sb는 대칭을 시키게 되면 부호가 안 바뀌는 게라데 오비탈이 되고 빼준 오비탈들은 운게라데 오비탈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베릴륨의 어토믹 오비탈과 상호작용하는 수소 원자의 오비탈은 1sa, 1sb가 아니고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가 될 것입니다. 게라데 오비탈은 게라데 오비탈과 상호작용하고 운게라데 오비탈은 운게라데 오비탈끼리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라데 오비탈인 베릴륨의 2s 오비탈과 게라데 오비탈인 수소 원자의 1sa, 1s 플러스 b가 상호작용해서 게라데 본딩 오비탈과 게라데 안타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오비탈은 공통적으로 게라데 오비탈입니다. 근데 얘는 본딩 오비탈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서 결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얘를 결합 오비탈로 부르고 함수식은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반면에 얘는 원자 사이에 부호가 달리 만나기 때문에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게라데 오비탈이지만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되고 함수식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운게라데 오비탈인 1sa 빼기 1sb와 운게라데 오비탈인 2p 오비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운게라데 오비탈과 안타이 본딩 운게라데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지축은 원자가 놓이는 축을 지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같은 부호끼리 만나기 때문에 얘는 결합 오비탈이 될 것이고 얘는 다른 부호끼리 만나기 때문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두 오비탈의 공통점은 운게라데 오비탈이라는 것입니다. 함수식은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2pg 오비탈과 1sa 빼기 1sb가 상호작용을 해서 플러스로 만나면 본딩 오비탈, 마이너스를 만나면 안타이 본딩 오비탈. 여기서 플러스로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호가 다른 것끼리 만나게 되면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어서 노드가 형성이 돼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오비탈이 남는데요. 이 오비탈은 운게라데 오비탈이긴 하지만 1sa 빼기 1sb와 상호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버랩 인테그랄을 계산해 보면은 얘는 제로가 됩니다. 얘끼리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서 정확히 상쇄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함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두 함수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돼서 또 상쇄가 돼서 얘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얘는 운게라데 오비탈이긴 하지만 얘하고의 오버랩 인테그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하지 못해서 두 개의 오비탈은 이제 non-bonding 오비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M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몰리큘러 오비탈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얻게 되고요. 전자는 밸런스 일렉트론에게 4개가 되죠. 전자는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시그마 S에 2개,
시그마 P의 2개 뭐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어려운 분자입니다. CO2 분자입니다. CO2 분자도 선형 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CO2에서는 6개의 p오비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산소에 있는 2s 오비탈은 가운데 있는 카본의 2s 오비탈이나 2pg 오비탈에 비해서 에너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얘는 별로 상호작용에 기여하지를 못합니다. 카본에 있는 2s, 2p 오비탈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옥션의 6개의 2p 오비탈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이제 MO가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랑 마찬가지로 어토믹 오비탈을 게라데와 운게라데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가운데 있는 카본의 2s 오비탈은 당연히 게라데 오비탈이 될 것이고, 가운데 있는 3개의 p 오비탈, 특히 2pg 오비탈은 이제 운게라데 오비탈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축은 원자를 이어주는 축을 우리가 G축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것의 수직한 축을 Y축, 그리고 화면에 수직한 축을 이제 우리가 X축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G축 방향의 인터랙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오비탈은 왼쪽에 있는 2pg 오비탈과 오른쪽에 있는 2pg 오비탈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2pg 오비탈, 오른쪽에 있는 2pg 오비탈 자체는 게라데와 운게라데가 아니기 때문에 2개의 2pg 오비탈을 섞어서 게라데 오비탈을 만들고 이제 운게라데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라데 오비탈은 게라데 오비탈인 2s 오비탈과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고, 이 운게라데 오비탈은 가운데 카본에 있는 2pg 오비탈과 상호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게라데 인터랙션을 보면은 가운데 있는 2s 오비탈과 2pga 플러스 2pgb 게라데 오비탈을 서로 상호작용해서 본딩 오비탈과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함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함수의 모양은 아마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가운데 2s 오비탈일 것이고, 여기 있는 게라데 오비탈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비탈을 결합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게라데 오비탈이긴 하지만 얘는 부호가 다른 것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로 부릅니다. 함수꼴은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됩니다. 2s 오비탈과 2pga 플러스 2pgb가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플러스로 연결이 돼서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듭니다. 여기서 플러스 부호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똑같은 부호끼리 로브가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끼리 만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라데 인터랙션은 끝났고, 다음은 운게라데 인터랙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게라데 오비탈인 2pg 오비탈과 2pga 빼기 2pgb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본딩 오비탈과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본딩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가운데 2pg 오비탈이 있고 부호가 같은 2pg 오비탈끼리 만나서 본딩을 만들고, 부호가 반대인 오비탈끼리 만나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함수의 꼴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2pg 오비탈과 2pj 빼기 2pgb가 상호작용하는데, 플러스로 연결해서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마이너스로 연결해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듭니다. 플러스로 연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기호가 같은 페이지끼리 함수가 만나도록 했을 때 우리가 본딩 오비탈을 만든다고 하고, 반대의 부호가 만나도록 하면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축 방향의 인터랙션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축 방향 인터랙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카본에 2py 오비탈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산소와 오른쪽 산소에서도 마찬가지로 2py 오비탈이 있을 것입니다. 이 2py 오비탈과 이 2py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MO를 만들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2py 오비탈은 이것이고, 가운데 있는 2py 오비탈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2py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3개의 M호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수소 원자랑 같은 결과입니다. 이거는 플러스가 만나서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컨트리뷰션이 없고 마이너스가 만나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든다고 하는 선형 H3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py 오비탈과 왼쪽의 산소와 오른쪽 산소에 있는 2p 오비탈 3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제 3개의 M호를 만들게 되면 본딩 오비탈과 안타이 본딩 오비탈과 넘본딩 오비탈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비탈이 본딩, 넘본딩,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함수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이 함수는 그냥 3개 함수를 더한 것이고 이 함수는 첫 번째 함수는 플러스, 두 번째 함수는 컨트리뷰션이었고 세 번째 함수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드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본딩, 넘본딩, 안타이 본딩. 그래서 Y 방향의 인터랙션도 끝났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 화면의 수직인 G 방향에 관한 인터랙션도 똑같은 방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PX 오비탈하고 여기 남아있는 두 개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PX 오비탈도 Y 방향과 방향만 반대지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위치에 본딩, 안타이 본딩, 넘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M호를 얻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전자를 몇 개를 채워줘야 되냐면 CO2의 전자의 개수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숫자는 이제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넘본딩 오비탈까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책에는 이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에 관한 얘기만 나와 있고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M호는 이 파 인터랙션 뿐만이 아니고 시그마 인터랙션 한 것까지 이제 고려해 줘야 되고 전자는 16개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 넘본딩 오비탈까지 채워진다는 것이 이 그림이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O3 케이스인데요. O3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레조넌스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 얘는 스테잉 넘버가 하나, 둘, 론페어가 있기 때문에 3입니다. 그래서 얘는 선형이 아닙니다. 각도가 있다라는 거죠. 꺾어진 구조라는 거죠.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나 CO2는 비교적 M호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선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게라데 운게라데로 나뉘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O3나 NO2-는 전자 숫자가 같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구분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루이스 다이그램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뭐냐면은 왼쪽 레조넌스 구조와 오른쪽 레조넌스 구조에서 위치가 변동하지 않는 점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얘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양쪽에 있는 단일 결합도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왼쪽 레조넌스 구조나 오른쪽 레조넌스 구조에서 변하지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파란색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론페어는 왼쪽에는 오른쪽 산소에 있다가 왼쪽 루이스 구조에서는 왼쪽 산소에 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결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파란색으로 표현된 결합도 왼쪽 구조와 오른쪽 구조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현된 전자쌍들과 빨간색으로 표현된 전자쌍들은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실제로 O2와 마찬가지로 CO2와 마찬가지로 O3도 M호를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구할 수는 있지만 일반학에서 O3를 M호로 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학 시간에는
O3의 전자 구조를 구할 때 전부 M으로 하지는 않고요. 시그마 결합은 VB 이론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파이 결합은 M을 사용하는 유기화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VB 이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카본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테링 넘버가 3이기 때문에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면은 여기 sp2 오비탈이 있고 여기 sp2 오비탈이 있고 여기 sp2 오비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그림이네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sp2 오비탈에는 론페어가 하나가 어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산소와 오른쪽 산소는 각각 2s 오비탈이 있고 2pg 오비탈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쌍 2개 중에 하나는 2s 오비탈에 어사인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전자쌍은 2p 오비탈에 어사인을 할 텐데 3개 오비탈이 있다는 거예요. 2p 오비탈이. 그 중에 2py 오비탈에 비공유 전자쌍을 어사인 시킬 것입니다. 그럼 2py 오비탈은 어떤 거냐? 자, 이 그림에서 이게 가운데 있는 산소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산소고요. 왼쪽에 있는 산소에 p 오비탈 3개 중에 가운데 산소 쪽에 나와 있는 p 오비탈을 제가 2pxy 오비탈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것의 수직인 녹색으로 표현된 p 오비탈을 2py 오비탈. 근데 오전에 놓여 있는 평면의 수직한 오비탈을 우리가 이제 2pg 오비탈로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사인 되어 있는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면 2py 오비탈. 다시 말하면 녹색으로 표현된 2py 오비탈에 비공유 전자쌍을 어사인 시킬 거라는 거죠. 그럼 이 2px 오비탈은 어디에 쓰느냐? 바로 이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 옥션에 있는 요 2px 오비탈하고 요 옥션의 가운데 있는 sp2 오비탈의 혼성에 의해서 이 시그마 결합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VB론에 하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오비탈이 2px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비탈은 가운데 산소에서 만들어진 sp2 혼성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은 왼쪽 산소의 2px 오비탈과 가운데 산소의 sp2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시그마 결합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시 정리해 주게 되면은 왼쪽 산소에 있는 2s 오비탈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어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2py 오비탈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어사인이 되는데 2py 오비탈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이 방향이라는 거죠. 녹색 방향. 2px 오비탈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오비탈이 하나 있죠. 2pg 오비탈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이 화면의 수직한 방향의 p 오비탈이 왼쪽 산소에 남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산소에서도 화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2pg 오비탈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산소를 보면은 우리가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했기 때문에 p 오비탈이 하나가 남게 되죠. 그 남아있는 p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수직한 p 오비탈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개의 p 오비탈, 그러니까 pg 오비탈 3개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 3개의 p 오비탈 가지고서 MO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MO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H3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딩 만들어지고 안타이 본딩 만들어지고 넘버닝 오비탈이 MO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MO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MO에다 전자를 몇 개를 채워줘야 하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O3나 NO2-는 밸런트 일렉트론이 몇 개냐면 토탈 18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전을 설명하는 방법은 시그마 결합은 VB 이론으로 파이 결합은 MO로 설명한다 그랬죠. VB 이론에 의해서 몇 개의 전자가 어사인이 됐냐면은 비공유 전자쌍 5개가 어사인이 됐죠. 그러니까 10개의 전자. 그 다음에 2개의 시그마 결합이 또 설명이 됐죠. 4개의 전자. 그래서 토탈 14개의 전자가 VB 이론에서 설명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MO 이론에서는 몇 개만 설명하면 되냐면은 4개만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넘버닝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넘버닝 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 그림 우리 책에 나와 있듯 우리 책에는 이제 요것만 나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파 인터랙션 한 부분만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는 얘도 마찬가지로 넘본딩 오비탈까지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앞서 제가 오스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두 가지 종류의 전자쌍들이 있다고 했죠. 빨간색으로 표현된 전자쌍들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전자쌍들이 있는데 특히 파란색으로 표현된 전자쌍들은 움직이는 전자쌍들이라는 거죠. 왼쪽 루이스 구조와 오른쪽 루이스 구조에서 위치가 바뀌는 움직이는 전자쌍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들을 디로컬라이즈 됐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비국소화되어 있다는,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두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MO 이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비공유 전자쌍은 바로 MO 이론에서 말하는 넘본딩 오비탈에 있는 이제 전자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결합 전자쌍은 MO에서 말하는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나오는 그 움직이는, 그러니까 디로컬라이즈 된 전자쌍들은 MO에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CO2하고 오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CO2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형 구조입니다. 얘는 꺾어진 구조라는 거죠. 얘는 전자 개수가 몇 개냐면 16개고 얘는 18개입니다. 책에 나와 있듯이 이 어떤 분자는 왜 꺾어지고 어떤 분자는 선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밸런스의 전자의 숫자가 된다는 것이죠. 16개가 기준이라 16개보다 같거나 작으면 선형 구조를 이루게 되고 그것보다 더 많이 뭐 17개, 18개, 19개, 20개가 되면은 그러니까 분자가 꺾어진다라는 겁니다. 책에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것이 선형 H3 분자의 MO 다이어그램입니다. 근데 이것이 삼각형이 됐을 때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분자의 모양이 바뀌게 되면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도 있지만 에너지가 높아지는 에너지 준위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그러니까 YC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분자가 모양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에너지 준위가 변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자, 이것처럼 오른쪽에는 이 각도가 180도, CO2처럼 180도일 때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원자가 올라가서 90도가 됐을 때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각도가 180도에서 90도로 바뀌게 되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어떤 거는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CO2다. CO2는 전자 개수가 16개거든요. 16개를 밑으로부터 채우게 되면은 파란색까지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원파이지까지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CO2인 경우에. 근데 이 원파이지 오비탈을 보니까 180도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죠. 90도가 되면은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16개까지 채워지게 되면은 180도가 가장 안정된 구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꺾어지려면은 180도에서 90도로 되려면은 에너지가 높아진다라는 거지. 오비탈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16개인 경우에는 선형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CO2처럼. 근데 전자가 많아가지고서 16개가 아니고 17개, 18개, 19개, 20개가 되면은 1파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파이U까지 전자가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2파이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1파이지와는 다르게 180도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높고 꺾어지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2파이U까지 채워지면 다시 말하면 17개에서 20개까지가 되면은 오비탈이 모양을 보면은 꺾어지는 경우가 더 에너지가 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꺾어지는 구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듯이 16개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밸런스 일렉트론의 숫자가 16개보다 같거나 작으면 선형 구조를 이루게 되고, 그보다 많게 되면은 이제 꺾어진 구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리니어 벤트에 가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VB 이론과 MO 이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